뭐 이 새끼 성적이 안 가져왔다 진짜. 그게 이제 몇 번인지 그리고 가져온다 안 가지고. 빠졌을 때 기본적으로는 원래 영상을 보고 오는 거거든요. 근데 얼마나 빠져? 월요일 금요일. 월급. 영어 성적. 아 쌤. 원래 기본적으로는 그냥 그렇게 빠지면은 영상을 보고 오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그냥 영상만 봐가지고는 잘 안 될 것 같다 라고 하면 보충을 잡아서 하기도 해요. 예. 어이자. 쌤, 저 성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58.4점. 이 정도면 소수인가? 잠깐만. 어디 보자. 소수인가? 너희 근데 시험지 줬냐? 나한테? 네. 줬었나? 고니가 아, 그거 어디 갔지?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네. 시험지 중? 사진 찍지 않았어요. 어? 사진 찍지 않았어요. 그렇지. 바로 그걸 우리 사진 찍어서? 사진 찍어서 뭐 했지 내가? 토요일인가? 어딘지 알겠다. 아하. 좋아요.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그거 잘 보고. 자, 오늘 해야 할 것은 저거죠. 저거 뭐야? 어디였지? 책이 어딘가에 있었는데. 책이. 모나, 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지 모나? 잤어요. 너 오늘 클리닉 있었잖아. 클리닉은 어떻게 하고 갔어요? 여기 있구나. 클리닉이요, 클리닉. 너 금요일에 올 수 있니? 네, 그러면 금요일에 옵시다. 에휴, 클리닉을 하면 전부 다 제때 오는 애가 잘 없어. 자, 여러분, 오늘은 심려를 해보도록 합시다. 비가 아주 추적 오네요, 그죠? 비가 추적 오네. 한 3시 되죠? 온다 너니? 네? 프린트 해주실 수 있어요? 너 없어요? 숙제를 학교에서 줘왔어요. 클리닉도 안 오더니 책도 안 들고 와? 잠깐만. 라이트센 어디 갔지? 아이고. 책이 찾았다. 몇 페이지냐 하면 대학생 8분 남았으니까 앞장만 보. 밖에 앞장만 봤지. 안 해보자. 거기서 답변 지금. 앞장만 5개 웃었지. 그래서 뒷사에서 127 어플라이가 되는 수동. 그냥 못했어. 이거 새로고 3일에 입장이랑 어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은 근데 명사. 그리고 조합으로 넘어가지. 좋아요.
자, 오늘의 진도는 경우의 수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있어주세요. 프린트 좀 가져올게요. 네. 오늘 너무 많았어. 아 오픈데. 너무 이거 언제 몰라 네가 하니. 예전에 네가 우리 중에 제일 못나니까. 내가 너무 막나니야. 응? 네가 제일 막나. 아니 네가 제일 많이 다녔다. 나는 딱 초보. 그럴 네가 제일 오래 다녔잖아 요즘. 둘이 가려고 해서 나가는 너 뭐야? 너 제일 뚱뚱한 새끼가 말해. 내가 제일 편해. 제일 뚱뚱한 새끼가 해. 저희 해볼까요, 여러분? 신나는 경우의 수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노는 거 노는 거 아니었니? 고니가요? 근데 진짜로 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맞지? 고니가 노는 걸 좋아하는구나. 오늘 막 비정은 진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번에 시험을 많이 틀린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거 먹는데 피자 먹는다고 뭔데? 아니 근데 진짜로 피자요? 그때 그냥 말을 안 해서 저는 그냥 따라왔어요. 그래요. 오늘은 뭐 일단 뭐 자, 해봅시다. 자. 뭐 먹는 것도 먹는 거고요. 자, 할 것도 해야지. 해보자면 경우에서 한번 해봅시다. 경우의 수가 되게 간단해요. 경우의 수는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우리 뭐 주사위 같은 거 던지고, 뭐 아니면 동전 던지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확률 계산하고, 뭐 이런 게 이제 경우의 수죠.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주사위 눈 중에 짝수의 눈은 2하고 4하고 6이니까 경우의 수는 이라고 하면 총 3개다 라고 해서 3이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런 게 경우의 수예요. 됐나요? 너무 쉽죠? 이런 건 이제 경우의 수라고 하고, 경우의 수에서 이제 처음 나오는 게 합의 법칙, 고배 법칙인데,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을 한번 살펴보자면 합의 법칙은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여기서 집까지 가는데 지하철로 2가지를 갈 수 있고요, 버스로 3가지 방법으로 집에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집에 가는 총 방법의 수는? 이라고 만약에 누가 묻는다면 2 플러스 3 해가지고 6이 5다라고 하면 되겠죠. 됐어요? 여기 합의 법칙이고요. 고배 법칙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여기서 이제 집까지 갔는데 지하철로 2가지에다가 버스로 3가지를 한번 갈아타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집까지 가는 방법의 수는? 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둘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둘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합의 법칙은 어떤 거냐면 이 2하고 이 3은 각각 값이 이 2는 하나의 온전한 경우야. 이 3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온전한 경우야. 집까지 가는 건데 지하철을 타면 집에 일단 도착을 하지. 그러니까 하나의 온전한 경우, 온전한 경우. 그래서 하나가 이 경우의 수가 하나의 온전한 경우들끼리의 합을 묻는 거라면 더하시면 되고, 얘하고 얘를 한번 보시면 이거 지하철을 쓴다고 해서 집에 도착하지 않지. 지하철을 먼저 타고 그 다음에 버스까지 갈아타야 집에 도착을 하잖아. 그러니까 전체 경우를 이루고 있는 얘들이 부분이라면 이 경우의 수들이 전체 경우를 만들어주는 부분일 때는 곱하기로 계산이 됩니다. 오케이. 이 녀석의 이제 대표적인 예는 이런 거지.
자, 집 바깥으로 나가려고 해요. 근데 이제 뭐 옷을 입고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코디를 하려고 하는데 모자가 2가지, 상의가 3가지, 바지가 4벌, 신발이 2개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오늘 밖에 입고 나갈 수 있는 코디는 총 몇 종류일까? 라고 하면 이게 곱하기인 거야. 이해가 되니? 코디는 총 몇 종류일까? 라고 하면 이게 곱하기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봐봐. 하나하나가 요 하나하나들이 전부 다 전체 하나의 코디를 이루고 있는 부분들이지. 이런 모양일 때가 이제 곱하기로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얘가 이렇게 보고 뭐 이런 걸 보시면 뭐 별로 그렇게 구분이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간혹가다 이제 그 복잡한 경우를 계산할 때 보시면 복잡한 걸 계산하다 보면 얘가 합인가 곱인가가 긴가민가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구분하실 때는 그렇게 구분을 하라는 거죠. 얘가 2개를 더할 때 얘가 하나의 온전한 경우, 하나의 온전한 경우일 때는 합으로 계산을 하시고 이거를 했을 때 전체 하나의 경우가 안 끝났어. 얘도 마찬가지로 전체 경우의 그 부분을 계산하는 수야. 그러면 얘네들은 곱하기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구분을 잘 한번 해보시고요.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 순열 한번 해보자. 순열이라고 하는 거를 하기 전에 일단 줄 세우기를 먼저 한번 해봅시다. 자, 5명을 한번 줄 세워볼게요. 5명을 줄 한번 세워봅시다. 그럼 어떻게 줄 세우면 되지?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 넷째 자리, 다섯째 자리 이렇게지?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이 되겠어요? 첫째 자리에 5명 중에 1명, 둘째 자리에는 몇 명이겠어요? 4명, 3명, 2명, 1명이겠지. 됐어요? 이렇게 하고 이런 녀석을 우리가 뭐라 그랬죠? 팩토리얼로 이야기를 했었지. 기억나니 얘들아? 5에서부터 1까지의 곱이다 그러면 5팩토리얼. 만약에 뭐 10에서부터 1까지의 곱이다 그러면 10팩토리얼. 만약에 n부터 시작을 해서 1까지의 곱이다 라고 하면 n팩토리얼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이거 하시고 줄 세우기가 이제 끝났으면 이제 이걸 한번 해봅시다. 뽑아보자. 10명 중에서 아까는 5명 다 줄 세우는 거였지만 이번에 10명 다 줄 세우는 게 아니라 10명 중에서 일단 5명만 뽑아서 줄 한번 세워봅시다. 그러면 자리가 5자리밖에 없어요. 나머지 5명은 줄 서지 않습니다. 자, 10명 중에서 5명을 뽑아봅시다. 첫 번째 자리에는 몇 명이겠어? 10이겠지. 그러면 9, 8, 7, 6이겠죠. 됐나?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녀석을 뭐라 그러냐면 10명 중에서 5명 뽑아서 줄 세운다를 기호로는 이렇게 적습니다. CP5라고 적어요. 10명 중에서 5명 뽑아 줄 세운다. 됐니? 계산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간단해요. 봐봐. 10명 중에서 5명 뽑아 줄 세우는 건 10부터 시작해서 5개 적으면 돼요. CP6. 그래서 19, 8, 7, 6. 되니? 예를 들어 뭐 우리가 5P3을 계산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하면 된다고. 이해가 되니? 그 숫자부터 시작해서 그 개수만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나? 예를 들어 뭐 6P4를 계산해봐라 라고 하면 뭐겠어요? 4개 적으면 되지. 6부터 시작해서 4개 적으면 되죠. 이거를 1번화 한번 해봅시다. NPR 한번 해봐. 그럼 N부터 시작해서 적을 건데 하나씩 줄지. 어디까지 가니? 이까지 가는 거 아시겠어요? 뭔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는 약간 N-R 같은 느낌인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5P3 했을 때 5에서 3 빼면 2인데 얘는 3이었지. CP5 했을 때 10에서 5 빼면 5인데 얘는 제일 마지막은 6이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거에서 이거 뺀 거보다 하나가 많아요. 여기서 마찬가지 6P4는 봐봐. 6에서 4 빼면 2인데 3이잖아. 3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NPR도 N에서 R 뺀 거보다 하나가 많아. 제일 마지막 게. 되나? 그래서 여기 이제 NPR 계산하는 공식이고요. 이거를 좀 더 공식화를 해보시면 이렇습니다. 봐봐. 우리는 팩토리얼이라는 걸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팩토리얼이라는 걸 배웠으니까 뭔가 얘로 표현을 하고 싶은 거야. NPR 공식을. NPR이 약간 N부터 시작해서 줄어가는 거니까 뭔가 이거 같은 느낌이잖아. 그지?
그래서 얘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팩토리얼을 하려면 얘가 1까지 곱해줘야 팩토리얼이잖아. 근데 얘는 중간에 끊겼으니까 1까지 이 연결을 시켜줍시다. 그래서 n-r 플러스 1에서 그 다음 녀석은 얘보다 하나 적을 거니까 n-r일 거고 그 다음은 얘보다 하나 또 적을 거니까 n-r 마이너스 1일 거고 이런 식으로 내려가서 1까지를 얘를 뒤에 붙여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걸 뒤에 붙여주면 우리가 임의로 만든 거니까 뒤에 이게 붙어야 되겠지. 됐나? 그러면 이 위에는 n부터 시작하여 어디까지의 곱이 됐냐면 1까지의 곱이 됐지. 그러니까 위에는 뭐가 되는 거야? n 팩토리얼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되니? 문제는 분모는 봐봐. n-r부터 시작해서 1까지의 곱이야. 이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n-r부터 시작해서 1까지의 곱이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n-r 팩토리얼. 이해가 되니? 5부터 시작해서 1까지의 곱이야 5팩토리얼이야. 4부터 해서 1까지 곱이야 4팩토리얼이야. 맞지? a부터 해서 1까지 곱이야 a 팩토리얼이야. n-r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으면 n-r 팩토리얼이지. 이해되나? 자, 이게 NPR 공식이니까 이거 외워두세요. 얘를 근데 계산할 때 NPR을 공식에다가 넣어서 계산하진 않거든요. 원래 계산할 때 NPR 공식 계산할 때는 다 그냥 이걸로 해. 이걸로 해. 이걸로. 어떻게 한다고 했죠? 곱이 3이다 라고 하면 뭐? 5부터 시작해서 3개 적자로 가는 거야. 알겠지? 이거를 공식에다가 넣어서 5 빼기 3 팩토리얼분의 5 팩토리얼 이걸로 계산 안 하고요. 그래서 그냥 팩토리얼 계산할 때는 이걸로 그냥 하세요. 하시면 되고. 그럼 얘는 공식은 도대체 왜 외우냐? 라고 하면 두 가지 때 사용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문자가 들어갔을 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10p 오면 10부터 해서 5개 적으면 되지. 근데 만약에 10p r이야. 그럼 10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적겠어? r개를 적어야 되는데 r이 뭔지 모르니까 적기가 좀 힘들지. 요럴 때 쓰는 거고요. 두 번째로 증명할 때 사용합니다. NPR 그 성질 같은 것들 증명할 때 공식 써가지고 증명해요. 요거 이제 네모칸 들어가는 문제로 은근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나 이거 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공식도 외우고 있으셔야 됩니다. 알겠지? 일반적으로 계산을 할 때는 얘네들을 쓴다. 근데 공식도 그 사용하는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공식도 외우고 있으셔야 된다. 됐나? 좋아요. 이게 NPR입니다. 순열이고 계승 이야기 했고요. 순열의 수 한번 봅시다. 요거 했으니까 이거 한번 해보자. NPN 하면 뭐겠어요? 팩토리얼인 거 아시겠어요? NPN을 잘 생각을 해봐. n명 중에 n명 뽑아서 줄 세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n명 줄 세우는 거야, 맞지? 그래서 n 팩토리얼. 그다음 NP0가 있는데 NP0는 n명 중에서 빵명 뽑는 거잖아. 그래서 아무도 안 뽑는 한 가지가 있는 거야. 오케이? 아무도 뽑지 않는 경우에서 하나. 그 다음에 0팩토리얼 하면 얼마나게? 일자는 거 기억하세요? 하나님. 0팩토리얼은 1입니다. 아, 기억해둡시다. 0팩토리얼은 1입니다. 얘가 이제 왜 1이냐를 따지면 사실 좀 골치 아프고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NPN이 0팩토리얼인데 위에다가 넣어보시면 R 자리에 n을 집어넣으시면 밑에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 공식이 성립하려면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이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이제 0팩토리얼 얘가 이제 문제인 건데 얘가 뭐가 되면 되는 거야? 1이 되면 이 공식이 성립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약간 이거는 계산의 영역이라기보다는 0팩토리얼은 1이라고 하자라고 약간 정의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얘는 1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순열 이야기를 웬만한 거 다 했어요. 이제 우리는 뒤에 가서 문제는 열심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도나 무슨 생각하세요?
추우세요 혹시? 추우세요? 아니 그래요? 저는 무슨 조끼를 몇 개 입고 반팔에다가 희한하게 입었네요. 자, 뒤에 문제나 한번 풀어볼까? 어쩌자. 그 참고로 그 시켜놓은 거 도착 예정 시간이 47분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 일찍 오지 않을까? 웬만하면. 언니한테 지금 말하면 안 돼. 왜요? 내가 되게 예민해지고. 아, 진짜로 저 전에 그러지 않습니다. 치사기네. 아 그리고 왜 만날 사람 그 피자를 시킬까 하다가 체크를 시켰어요. 고기가 다 먹겠네. 혹시 피자를 더 좋아하세요? 아, 아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그 뭐 미리 시켜놔야 올 거 아니야. 그리고 너희 뭐 만약에 밥을 안 먹고 왔으면 배고플 것 같아서 니네 온 다음에 뭐 수요 조사해서 시키려면 그 뒤에 또 1시간쯤 걸릴 거니까 그쵸? 그래서 그냥 미리 시켰어요. 신살인가요? 지난번에 아니요 그냥인데 지난번에 제가 또 저쪽에서 피자를 먹었기 때문에 아 이번에 치킨을 먹어볼까 해서 치킨으로 시켰습니다. 어허 고은이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 혹시 싫어하세요 치킨을? 치킨 잘 안 먹어요. 아 잘 안 먹어요. 왜 잘 안 먹어요? 그냥 뼈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아하 이런 그럴 줄 알았으면 순살을 시킬 걸. 순살도 있던데. 순살을 시킬까 하다가 뭐 그냥 하고 그냥 시켰는데 골고루 시킬 걸 그랬군요. 그치? 순살이랑 뼈랑 섞어서 시킬 걸. 뭐 이왕 이제 주문을 했으니까 그 이미 저 벌어진 일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뭐 그걸 뭐 비닐 장갑도 주시나요? 되돌려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 비닐 장갑. 모르겠어요. 젓가락 정도는 주지 않을까? 그 주문 요청 사항에 적어있어요. 아 비닐 장갑이요. 생각해 보니까 그거 생각을 못했네. 똑똑하네. 그거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뭐 알아서 잘 먹어보세요. 잘 먹어보시고 뭐 손 닦으면 되지. 아 하긴 생각해보니까 그 피자에 비해서 손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구나. 다음에는 피자를 시켜야겠다. 뭐 이왕 저 뭐야 이름 벌어졌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하지 그랬냐? 너희의 선호를 미리 이야기를 했으면 내가 감안을 해서 시켰겠지. 자, 해봅시다. 907번 한번 해볼게요. 자, 907번 한번 해봅시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누는 눈의 수의 합이 5 또는 6이 되는 경우의 수는 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5 또는 6이니까 자, 5 되는 경우하고 6 되는 경우 두 가지를 한번 해봅시다. 5 되는 경우는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있겠죠? 두 번째, 6 되는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5가지가 있겠죠? 5 또는 6이라고 했으니까 4가지랑 5가지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갑시다. 910번. 1부터 100까지의 자인수 중에서 하나를 택할 때 4의 배수 또는 6의 배수를 택하는 경우의 수는 입니다. 해볼까요? 4의 배수하고 6의 배수 카운트를 한번 해봅시다. 4의 배수는 총 몇 개냐면 1부터 시작해서 4부터 시작해서 100까지겠지? 1부터 100까지라고 했으니까 총 몇 개겠어? 25개겠지. 두 번째 6의 배수는 생각해보면 6, 12 이렇게 나서 어디까지겠어? 96까지인가? 그러면 이게 총 몇 개지? 16개. 그래서 4의 배수 또는 6의 배수니까 25 플러스 16이다 라고 하면 안 될 거고 뭘 챙겨줘야지? 겹치. 12의 배수. 고은아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빨리 이거 생각이나 하세요. 자, 12의 배수요. 12의 배수는 생각해보시면 12, 24로 가겠지? 그럼 어디까지 가지? 96인가? 96. 다 있다. 이게 몇이지? 8인가? 8. 8이 생겨. 그치? 요게 8개죠, 8개. 그래서 중복 빼줘야 됩니다. 8개 빼주셔야 됩니다. 너무 쉽죠? 다음으로 가볼까? 913번. 옛날에는 그 마라탕도 한번 시켜먹어본 적이 있는데, 나 마라탕이 아니구나. 뭐였더라? 무슨 마라 떡볶이 뭐 그런 거? 근데 그게 약간 그런 거는 좀 또 막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막 크게 오니까 또 그런 게 약간 좀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많아서 좀 그렇더라고. 자, 913번 해봅시다. 913번은 이렇습니다. 자, 8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YZ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은 큰 숫자 기준으로 해요. 일반적으로 이제 앞에 붙어있는 숫자가 큰 거 기준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x가 1일 때부터 한번 가볼게. x가 1이면 얘가 2니까 넘어가면 6이잖아. 그래서 y 더하기 g에서 6대는 자연수 2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수 2개가 뭐 있겠어요? 이렇게 있겠지? 그래서 이게 5개 있습니다. 그러면 더 큰 방식으로 x가 2일 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2면 얘가 4잖아. 넘어가면 4지. 그래서 y 더하기 g에서 4되는 걸 찾는 것이고, 4되는 것은 이렇게 있겠지. 그래서 요거 3개 있겠죠. 세 번째로 x가 3일 때 생각을 해보시면 얘가 6이니까 넘어가면 2잖아. 2되는 거 생각해보시면 1, 1에서 한 개밖에 없지. 다 있다. 그러면 4일 때는 굳이 해볼 필요 없죠. 그래서 총 몇 개냐면 5 더하기 3 더하기 1에서 9개겠지. 됐어요? 다음 갑시다. 다음이 917번. 100의 자리 숫자는 홀수이고 10의 자리 숫자는 소수인 세 자리 자리수 중에서 짝수의 개수를 구하라. 자, 봅시다. 4개 자리 숫자는 홀수래. 얘는 소수래. 얘는 짝수래. 맞지? 해보자. 홀수 몇 개예요? 5개. 1, 3, 5, 7, 9. 소수 몇 개니? 2, 3, 5, 7. 4개. 짝수 몇 개죠? 0, 2, 4, 6, 8. 해서 5개. 됐나요? 너무 쉽죠? 923번 한번 해보자. 54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A, 90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B. 우리 약수의 개수 하는 거 혹시 기억나니? 얘들아? 기억하세요? 일단 소인수분해를 해놓고 봐. 소인수분해 하는 법 아시죠? 소인수분해 하는 것은 큰 숫자로 하세요. 6하고 9. 그러면 2 하나, 3이 3개지. 됐나? 그 다음 얘는 몇이랑 몇이야? 6하고 9. 그러면 2 하나, 3이 2개, 5가 하나씩. 여기까지 했니? 자, 요거 약수의 개수는 몇 개겠어요? 이렇게 하지. 더하기 1 더하기 1 하잖아. 혹시 모르셨으면 기억하세요. 여기 지수에다가 플러스 1 플러스 1 하시 곱하시면 됩니다. 됐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수에다가 여기 지수 1승 1승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플러스 1 플러스 1 해가지고 다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2 곱하기 3 곱하기 2다 하시면 돼요. 됐나? 이게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 그리고 혹시나 가끔 그런 거 물어볼 때가 있거든. 약수의 총합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하냐면, 봐봐. 2는 1승이잖아. 그럼 봐봐. 이렇게 적어. 1부터 시작해서 2의 1승까지 적어. 3은 3승이지. 그럼 1부터 시작해서 3의 3승까지 적는 거예요. 됐나? 이게 약수의 총합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2는 1승이지. 그러면 1부터 해서 2의 1승까지 적고요. 3은 제곱이니까 1부터 시작해서 3의 제곱까지 적고요. 마지막으로 5는 1승이니까 1부터 시작해서 5의 1승까지 적으면 돼요. 되겠어요? 또 혹시나 약수의 총합을 구해봐라 라고 하면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여기서는 공식 두 가지를 외워야 되는 거야. 약수의 개수 구하라 라고 하면 지수에다가 플러스 1 플러스 1. 약수의 총합을 구해봐라 라고 하면 0에서부터 시작해서 1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저까지 더해가는 모양으로 쓰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가면 927 100원짜리 동전 하나 50원짜리 동전 2개 10원짜리 동전 3개 그래서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인데 방법이랑 금액을 둘 다 하겠습니다. 방법이랑 금액 중에서 뭐가 더 경우의 수가 많을까? 방법이 더 많지. 그치? 왜? 같은 금액을 다른 방법으로 낼 수 있잖아. 무슨 말이냐면 100원이면 100원짜리 하나 낼 수도 있고 50원짜리 2개 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고를 때가 있으니까 방법이 좀 더 많은 녀석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경우의 수가 방법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봐봐 100원짜리가 하나 있으니까 우리는 100원짜리로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100원짜리 하나를 내거나 안 내거나 맞지? 100원짜리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야. 50원짜리가 지금 2개 있잖아. 50원짜리 2개로는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세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한 개 내거나 2개 내거나 안 내거나 맞지? 그래서 이게 세 가지고요. 10원짜리 3개로는 우리는 네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냐면 하나, 둘, 3개 내거나 안 내거나까지. 그러면 네 가지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세하려 보시면 되는데 얘는 뭐랑 비슷해?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랑 비슷하죠.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해가지고 곱하기 하잖아.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에서 곱하기를 하시고 다만 조심해야 되는 게 금액이나 방법이나 이거 지불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빵원 내는 건 제외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를 빼줍니다. 0원 내는 경우 하나도 안 내는 경우를 제외해줍니다. 걔는 지불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됐나요? 금액 한번 해보자. 금액은 이 방법보다 약간 좀 복잡하겠지. 생각을 한번 해봐. 같은 금액인데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방법은 다른데 금액은 같을 수가 있지. 그러면 다른 방법인데 금액이 같으면 중복이 생기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중복을 우리가 찾아줘서 걔를 없애줘야 되는데 중복 찾아서 없앤다고 생각하면 골치 아프지.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잘 생각을 해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언제인 거냐면 이런 건 거야. 100원짜리를 하나 낼 수 있는데 그거 대신에 50원짜리를 2개 낼 수 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잖아. 그치? 근데 얘랑 얘 사이에서는 헷갈릴 일이 없어요. 왜냐면 10원짜리는 지금 3개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50원짜리를 대체할 수 없어.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요거랑 요거 사이인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지. 100원짜리로 해서 낼 수 있는 금액은 어차피 50원짜리로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00원짜리를 쪼개 50원짜리 2개로 쪼개요. 50원짜리 2개. 건강 공부하고 있었어요. 걱정은 새끼. 좋아하는 걸 수도 있지. 그거 아니야. 나 진짜 이해는 존중을 하는데 나를 좋아하잖아. 좋아하는 걸 수도 있잖아. 진짜 아니. 그럼 이제 마음을 받아주면 되지. 받아주시면 모두 행복한 결말이 아닐까? 얘들아, 정리해봅시다. 즐거운 수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신나시죠? 자, 한다 얘들아. 927까지 했으니까 930을 합시다. 여기가 있고요. 대실이 하나 있는데 2개에다가 4개에다가 2개에다가 3개에다가 뭐야 그거 한 거.
뭐라는 거 한번 봅시다. A에서 출발하여 C로 가는 방법의 수는입니다. A에서 C까지 가는 방법은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위로 가는 방법이 있고 밑으로 가는 방법이 있겠죠. 위로 간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즉 A하고 B에서 갔다가 B에서 C로 가는 거. A에서 B로 가는 방법의 수는 두 가지지. 두 가지. B에서 C로 가는 방법의 수는 네 가지인 거 보이시죠? 그래서 8일 거고 밑으로 가는 거 한번 봅시다. 밑으로 가는 거는 이제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갔다 이 말인데 A에서 B까지 가는 거 세 가지고요. B에서 C까지 가는 거 두 가지라서 6개지. 8이랑 6은 더해요, 곱해요? 뭐예요? 더하는 거예요, 그죠? 933번 합시다. 그다음 네모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 근데 네 가지 색을 이용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한번 해봅시다. 이런 문제네.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다른 부분과 많이 인접하고 있는 녀석을 먼저 칠하는 게 좋아요. 즉 보시면은 이쪽 부분이 여기랑 다 인접하고 있잖아. 여기서부터 칠할 거야. 여기는 4개 칠할 수 있지. 그 다음 여기는 그러면 3개 칠할 수 있겠지. 이거 빼고 칠할 수 있잖아. 여기는 얘랑 얘를 빼야 되니까 2개일 거고 여기는 그럼 얘랑 얘를 빼야 되니까 2개겠지. 4, 3, 2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다만 이런 문제에서 좀 조심해야 되는 케이스가 하나 알려줄 테니까 잘 보세요. 이렇게 창문 형태로 생긴 거. 이렇게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잘 봐봐. 얘는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여기가 4가지겠지. 그 다음에 여기 칠하면 3가지겠지. 여기다가 이제 칠하려고 여기다가 칠하려고 한번 보는데 얘는 그럼 얘만 아니면 되니까 얘가 3가지고 얘는 그러면 얘네 둘이가 아니어야 되니까 2가지다 하시면 틀려요. 왜 틀리지? 왜 틀리지? 얘랑 얘가 같은 색깔일 수 있거든. 대각선은 같은 색깔일 수 있잖아. 그치? 얘랑 얘가 같은 색깔이면 얘는 한 개만 빼면 되니까 얘는 3가지를 할 수 있단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만약에 여기에 있는 색깔이 얘랑 같은 색깔이면 얘는 선택할 수 있는 게 3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색깔 하나만 빼면 되지. 근데 얘랑 얘가 다른 색깔이면 얘는 이 색깔을 빼야 되니까 2개밖에 선택을 못해. 맞지? 즉 앞에 있는 녀석이 어떤 녀석인지에 따라 뒤에 있는 녀석의 결과가 달라지지. 앞에 선택이 뒤에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경우잖아. 그러면 경우를 나눠주셔야 됩니다. 즉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여기서 얘가 얘랑 같은 색깔일 때를 먼저 해보는 거야. 같은 색깔이면 얘는 그러면 얘랑 같은 색깔이어야 되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지. 한 가지. 이거랑 같은 색깔. 그치? 그럼 얘는 어떤 걸 선택할 수 있냐면 얘네 둘이가 같은 색깔이니까 이 색깔을 뺀 나머지 3개를 색칠할 수 있어. 그치? 그래서 얘가 3가지. 그치? 그래서 얘가 36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이게 이거랑 다른 색깔일 때가 있을 거야. 그치? 그럼 봐봐. 얘는 얘랑도 달라야 되고 얘랑도 달라야 되지. 그럼 여기는 칠할 수 있는 게 2가지일 거야. 그치? 그러면 이제 이거하고 이거에 다른 색깔이 됐으니까 얘는 그러면 2가지 색깔을 빼고 칠해야 돼. 그치? 2개? 2가지. 그래서 이게 48이야. 2개 더하시면은 78다. 그치?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보는 문제입니다. 할만하신가? 다음 한번 가봅시다. 37. 그래서 이쪽 단어는 말이죠, 여러분.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앞에 베이스가 없어도 푸는데 무리가 없어요. 왜냐면 앞에 거 뭐 함수 이런 것들은 앞에 기본적인 그 그래프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어야 좀 더 유리하고 이런 게 있잖아. 얘는 배경 지식이 별로 없어도 돼. 그치? 근데 이쪽 단어는 사실 마음만 먹으면 잘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막 뭐 이렇게 앞에 거부터 공부할 필요가 없이 이 단어만 공부하면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잘 챙겨두도록 합시다. 자, 937번 해봅시다. 서로 4개의 자물쇠에 맞는 열쇠를 할 때 모든 자물쇠가 열리지 않는 경우의 수는 입니다. 봐봐.
자, 여기에 맞는 열쇠가 스몰 a, 스몰 b, 스몰 c, 스몰 b야. 그러니까 a라는 열쇠를 라지 a라는 자물쇠에다가 넣으면 이렇게 열리는 거고, b를 b에 넣으면 열리고, c는 c에 맞고, d는 d에 맞고 이런 건데, 지금 뭐라 그랬냐면 하나도 안 열려야 되거든. 그럼 무슨 말이냐면 a라는 자물쇠에는 다른 열쇠를 꽂아야 되는 거야. 다른 열쇠를 꽂아야 되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문제는 그래서 수용도로 풉니다. 얘를 이런 유형을 뭐라 그러냐면 완전 순열 또는 노란 순열이라고 해요. 완전 순열 또는 노란 순열이라고 하고요. 푸는 방법은 수용도로 수용도가 뭐냐면 그림 그려서 푼다는 소리예요.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약간 노가다 같아 보이긴 한데 잘 봐라. A에 지금 맞는 열쇠를 꽂으면 안 되죠. 그럼 A에 꽂을 수 있는 열쇠는 B 아니면 C 아니면 D, CD는 이 밑에다가 적을게. 자, 그럼 이 생각. B에다가 꽂을 수 있는 열쇠는 A 아니면 B는 여기 있으니까 C 아니면 D겠지. 자, 지금 B를 꽂았잖아. 그러면 열쇠가 뭐가 남았어? CD가 남았지. 근데 C를 C에다 꽂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B이고 C일 수밖에 없어요. 되겠니? 두 번째로 여기로 왔다고 생각을 해봐. B를 꽂고 C를 꽂았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남는 게 뭐지? AB가 남았지. AB가 남았는데 B는 여기 뒤로 올 수 없어. 그러니까 B는 무조건 여기 앞이어야 되고 A가 여기 제일 뒤로 가야 되지. 되니? 따라? 따라? 마지막 B하고 D를 이렇게 꽂았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남는 게 AC가 남았죠. AC가 남았는데 C가 여기 있으니까 C는 여기다가 C를 쓸 수 없으니까 여기 무조건 A여야 되고 여기가 C입니다. 됐어요?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이제 보아라. 봐. 요거 세 가지지. A에다가 B라는 열쇠를 꽂았을 때의 경우의 수가 세 가지. 그러면 A에다가 C를 꽂았을 때랑 B를 꽂았을 때도 경우의 수가 뭐 다르게 나오지 않겠죠? 똑같이 3개씩 나올 거야. 이해가 되니? 굳이 얘들은 해볼 필요 없이 A에다가 B를 꽂든 C를 꽂든 D를 꽂든 같은 경우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3개씩이겠네. 그럼 전체는 몇 개? 9개겠네. 이렇게 하는 게 수영도 할만하신가? 이렇게 한 개씩 이렇게 딱딱딱 뽑아줘서 됐어요? 아, 이게 왜 약간 그런 거 있죠. 저거 할 때 운동 경기 같은 거를 보시면 무슨 경우의 수 같은 걸 하잖아. 예를 들어 뭐 축구 같은 경우는 뭐 16강 진출하는 경우의 수 해가지고 막 따지죠. 그런 거 할 때도 수용도로 해요. 뭐 A 나라가 이겼을 때 그리고 B 나라가 졌는데 우리가 그러면 진출할 확률은 뭐 이런 거 계산하는 거가 이런 걸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그림 그려서 하는 거 되게 직관적이기 때문에 그냥 그림으로 싹싹 하시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다음 거 뭐야? 이거 940번. 회원이 10명이 모임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를 각각 1명씩 뽑아야 돼. 뽑아보자. 회장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10명이니까 8개. 부회장은 그러면, 총무는 그러면 너무 쉽죠. 다음 가자. 944. 선생님 3명과 학생 4명. 일렬로 세울 때 선생님끼리 이웃하게 세우는 경우의 수는 입니다. 이웃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묶으면 돼, 맞지? 그러면 학생 4명이 이렇게 있으면 얘를 이렇게 표시하자. 선생님 3명, 학생 4명.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
선생님 셋을 이렇게 이웃해야 되니까 묶으면 우리는 총 하나, 둘, 셋, 넷, 5개를 줄 세운다고 생각하면 돼. 5덩어리. 5덩어리를 줄 세우는 거니까 옥텟토리얼이겠지. 이제 얘들을 먼저 이렇게 이 덩어리가 이렇게 묶인 채로 줄을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뭘 보면 돼? 여기 안에서 자기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지. 이게 3명이 줄 서는 거니까 옥텟토리얼. 계산 되겠어요? 다음 갑시다. 947. 어느 시상식에 참석한 배우 2명과 가수 2명이 일렬로 서서 기념 촬영을 할 때, 기념 촬영을 할 때 가수끼리 이웃하지 않게 서는 경우의 수는 자, 얘네끼리 이웃하면 안 돼요. 얘네끼리 이웃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푸니 얘들아?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애들은 잠깐 내버려두고 걔네 말고 딴 사람들을 먼저 줄 세워. 즉 이펙토리얼로 얘네 둘을 먼저 줄 세워놓는 거야. 이건 줄 세워놓고 이제 얘네끼리는 이웃하면 안 되니까 얘들은 어떻게 하냐면 사이사이에 끼워 넣으면 되지. 사이사이에 끼워 넣으면 이웃할 일이 없잖아. 그치? 그래서 자리는 3개, 사람은 2명이니까 3 곱하기 2겠죠. 됐나요?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 걔네랑 상관없는 애들을 먼저 줄 세우고 줄 세운 애들 사이사이로 이제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애들을 끼워 넣는다. 알겠죠? 아하. 다음 가보자. 쌤, 예? 화장실 갔다 와도 돼요? 왜요? 왜요? 네, 아까 갔다 왔잖아. 되게 많이 갔다 왔는데. 장난인데요. 휴지 가지러 왔잖아요. 갔다 오세요. 우사치 했고요. 951번 해봅시다. 남자 3명과 여자 3명이 한 줄로 서서 박물관에 입장하려고 한다. 남녀를 번갈아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입니다. 남녀를 번갈아 세우는 경우의 수는 되게 심플하죠? 네. 이거거나 맞지? 남녀거나 연남이거나 그죠? 뭐밖에 없지? 자, 그러면 여자 따로 남자 따로 세우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남자 자리야. 남자 자리에 이 남자 셋이 끼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몇이겠어요? 3팩토리얼. 여기다 8팩토리얼. 맞죠? 그러면 남자들이 남자 자리에 딱딱딱 서고 여자 3명이 여자 자리에 이렇게 알아서 가는 게 3팩토리얼. 여기도 보면 똑같겠죠? 이거 2개 더하시면 되겠죠? 다음 거 봅시다. 954번. 남학생 4명이요. 여학생 2명을 일렬로 세울 때 양 끝에 남학생이 오도록 세우는 경우의 수는 입니다. 자, 양 끝에 남자, 여자입니다. 남자가 지금 4명이잖아. 4명 중에서 양 끝에 설 사람 2명을 선택해야 되지. 그게 다 P2인 거 아시겠어요? 4명 중에서 양 끝에 설 사람 2명 선택하는 거. 다 P. 보세요. 그러면 이제 남자 둘이 여기에다 바깥에 섰어. 그러면 안에 자리는 4자리가 남았죠? 6명인데 2명이 바깥에 섰으니까 4자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안에 4명은 자유롭게 줄 서면 되지. 됐어요? 그래서 조건에 따라 뭐 하라 라는 조건 잘 따라가시면 됩니다. 다음 거 볼게요. 958번. 지수와 미영이를 포함한 6명이 다음과 같은 6개 이제 일렬로 앉을 때 지수와 미영이 사이에 2명이 앉는 경우의 수는 입니다. 자, 지수랑 미영이 사이에 2명이 와야 되는데 그러면 지수와 2명과 미영이 이렇게가 지금
한 세트처럼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리고 밖에 이렇게 두 명이 있으면 되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하는 거야. 지수랑 미영이 이외에 사람은 4명이야. 그래서 이 4명 중에서 여기 지수랑 미영이 사이에 들어갈 사람 2명 뽑아야 되지. 그게 답이겠죠. 그래서 4명 중에서 2명을 뽑아. 여기 채워. 그러면 여기 얘네를 뭐 하면 돼? 이렇게 묶으면 되지. 됐어요? 그러니 다만 지수랑 미영이가 자리 바꿔도 문제 없지. 미영이가 앞에 오고 지수가 뒤로 가도 문제 없잖아. 그러니까 둘이 자리 바꾸는 거 생각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하면 요 세트는 끝났어요. 여기는 이제 다 컸어. 그러고 나면 우리는 하나, 둘, 세 개 남았죠? 이 세 덩어리가 줄을 어떻게 서는지 아직 모르지. 얘가 제일 앞에 이렇게 올지 아니면 얘네 둘이가 앞으로 갈지 뭐 이런 건 모르잖아. 그러니까 얘네 셋을 줄 세우는 퍼펙토리얼이 뒤에 있어야 돼. 이해가 되나? 정리를 해보자면 지수랑 미영이 사이에 둘이 와야 된대. 그래서 지수랑 미영이 사이에 둘을 일단 넣을 거야. 그래서 4명 중에서 2명 뽑아서 지수랑 미영이 사이에 둘을 넣었어. 그러면 이제 넷은 한 세트야. 대신 얘네들의 위치가 고정은 아니야.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왜냐면 2명이 더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3개 줄 세우는 거 되겠어요? 261로 가보자. 소설책 9번, 만화책 3번. 적어도 한쪽 끝에는 소설책을 꽂는 경우. 자, 적어도 문제가 나왔어요. 적어도 문제는 어떻게 푼다고 했지? 기억나네, 얘들아? 네. 전체에서 뭘 빼지? 아닌 거 빼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전체에서 아닌 거 빼는 거.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적어도 한쪽 끝에는 소설책이 와야 된다고 했어. 그러면 아닌 거는 어떤 거죠? 적어도 한쪽 끝에 소설책이 아닌 것은 둘 다 소설책이 아니어야 되지. 소설책이 아닌 건 뭐지? 만화책이어야 되죠. 그래서 전체에서 둘 다 만화책 오는 케이스를 빼면 됩니다. 오케이. 전체는 이거 5개 줄 세우는 거는 오펙토리얼1 거고 빼기 둘 다 만화책인 케이스는 봐봐 5자리가 있는데 양쪽 끝에 만화책을 둘이 올려놔야 되잖아. 만화책은 지금 3권 있죠? 맞나? 만화책은 3권 있죠? 3권 중에서 양쪽 끝에 올 만화책 2개를 선택하면 되잖아. 양쪽 끝에 올 만화책 2개를 선택하면 되니까 3권 중에서 양쪽 끝에 올 만화책 2개 3P 하고 나면 몇 개가 남아? 소설책 2개랑 만화책 1권이 남겠지? 걔네는 여기 가운데서 줄 세우면 되죠. 이게 선택. 그럼 이제 생각 전체에서 둘 다 만화책인 걸 뺐으니까 둘 다 만화책이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소설책이 하나는 들어가 있겠다. 그죠? 다음으로 가보자. 965. 영일이 형사예요. 4개를 택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중에 홀수에겠어. 해봅시다. 자, 우리는 생각해야죠. 홀수라고 했으니까 제일 뒷자리를 먼저 결정하는 게 좋겠죠. 들어가서 앉으시고. 제일 뒷자리를 먼저 결정하면 좋겠죠. 제일 뒷자리에 우리 들어갈 수 있는 녀석은 홀수이니까 1하고 3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1 또는 3이 들어가야 돼. 그리고 제일 앞자리에는 0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 그거 2가지만 이제 생각을 해주자. 제일 뒤에 들어갈 거는 1 아니면 3이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게 2가지. 1 또는 3. 제일 뒤에 만약에 3이 들어왔다고 쳐. 그러면 이제 앞자리부터 이제 채워나가 볼 건데 앞자리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3은 썼잖아. 그러면 0, 1, 2, 4 중에서 0은 못 쓰니까 1, 2, 4만 쓸 수 있지. 그래서 그게 3가지. 만약에 그래서 여기가 뭐 2 같은 걸 썼다고 치면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남는 거는 3개가 남았고 3개, 2개겠지. 됐어요? 남는 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자리 중에서
마지막이 홀수. 구립 구하자. 구립 구. A, B, C, D, E를 모두 한 번씩 이용하여 사전식으로 배열할 때 B, E, C, D, A는 몇 번째에 오는지 구하시오. 라는 문제 해볼까요? 합니다. 사전식 배열이라는 게 뭐지? 순서대로 배열하는 거잖아. A부터 배열할 거야, 맞지? B부터 시작하는 녀석이니까 A부터 시작하는 녀석은 무조건 얘보다 앞에 있을 거야, 그지? A로 시작하는 녀석은 4개가 있겠죠. 그래서 A로 시작하는 건 요거 4개 줄 세우는 것만큼 있겠다. 그래서 24개 있습니다. 됐나? 그래서 A로 시작하는 건 24개가 있고, 그러면 이제 B로 시작하는 걸로 넘어오는데, 우리 생각, 얘는 B로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앞에는 이 A로 시작하는 애가 있고, C로 시작하는 애가 있고, B로 시작하는 애 이렇게까지 있겠지. 얘네를 다 한번 카운트해 보시면 B로 시작하는 애는 자리가 3개 있을 거니까 3팩토리얼. 얘도 3팩토리얼. 얘도 3팩토리얼. 됐나? 그러면 이제 드디어 BE까지 왔어요. BE. 그럼 BEC니까 요거 앞에는 A가 있겠죠? A로 시작하는 게 2팩토리얼. BA 다음엔 누구겠어? C지. 그럼 이제 BC까지 왔어. BA인데 BA 앞에 누가 있어? AD가 일단 먼저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이렇게 오겠죠. 됐나? 카운트 한번 해보자. 여기 2개예요. 요거 이제 1개지? 그럼 총 몇 개냐면 30 15 그러면 이게 45. 그럼 얘는 몇 번째? 46번째겠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전식 배열이다 라고 하면 앞에서부터 세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쌤. 네? 전 전화 좀 받고 와도 돼요? 뭐 중요한 전화가요? 네. 그래요? 네. 그래. 여기까지 했나? 여기까지 하면 여보세요? 순열을 다 했어요. 순열 다 했고요. 시간이 한참 남았기 때문에 뭐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은 저 개별 문합이나 좀 해보도록 합시다.